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일요일에 저희 랑부풀에서 오랜만에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구성을 좀 알차게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소통이라는 컨셉을 잡아서 좀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이 적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구성들을 이제 많이 짰었는데, 자, 이번 특강에 오신 분들 좀 어떠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댓글을 통해서 뭐 좋았던 점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훨씬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생각보다 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적었어요. 이 연령대별 패널들을 갖다 놓고 각자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을 써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써주셨다. 그래서 이 시간 할애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오신 분들이 이렇게 직접 다 써주신 것들을 선택되지 못했을 때 그 아쉬움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가져오긴 했습니다. 자, 이 녹색 부분이 그 연령대별로 써주신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핑크색 부분이 그 내가 궁금한 아파트 투자해도 될까요? 적어주신 부분들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전, 중간,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끝나고서도 상담을 최대한 다 해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또 이만큼의 내용을 다 제가 다뤘냐는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좀 유튜브를 찍어야 되겠다 싶었던 거는 직접 와주셔서 질문까지 주셨는 걸 빠르게 한번 답변 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나이대와 투자용으로 고려하는 현금과 그리고 관심 있는 아파트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만의 OX를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라 힐스자이 84 타입 2층 필로티 매매 시점, 뭐 지금이겠죠. 좋은 곳들, 이런 좋은 아파트들의 중층 이상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어 나가고 있다 보니까, 물론 중층 이상을 한 8억 정도 수준만 잡아줘도 10% 이상의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측면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 라인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라이스 자이뿐만 아니라 뭐 제가 유튜브에서 언급하는 남산 롯데캐슬 이런 것들 저층들을 7억 5천 밑으로 잡아줄 수 있다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만촌 삼정 그린코아 요거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것 같고요. 자, 30대이고 9억 중반에 현금 4억 5천 정도 있습니다. 30평형 들어가도 될까요? 이 만촌 3동의 흐름들이 사실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측면이 있어서 한 2035년 정도까지는 길게 본다 생각하고 접근하신다면 그런 수성자이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덩달아서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출 비율도 뭐 한 50% 정도이고 괜찮습니다. 3위 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3위 구역과 만촌 자이른의 실거주 및 투자로 현 시점 진입하는 것은 어떤가요? 사실 현 시점으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매물들이 한도라거나 아니면 빌라 매물들, 이 정도가 이제 좀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인데, 한도가 올해 초를 기점으로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는 그냥 일반 분양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은 좋은 아파트는 싸게 살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좋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나마 좀 싸게 살 여지가 있었다. 아주 좋은 것들 기준으로 뭐 범어 W 투자금 들어가는 것과 이 수성 3위주고 투자금 들어가는 것, 이런 거 이제 비교해 가면서 그래도 투자금 좀 적게 들어간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올해 초를 기점으로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일반 분양을 통해서 계약금 좀 적게 넣어두고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내 투자용 현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금액이 큰 것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일반 분양을 현실적으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나올까요? 한 뭐랄까, 최대치는 15억일 것 같은데 13억에서 15억 선이 되겠죠. 자, 수성 알파시티 동아일시 전세 거주 중이고 30대 부부입니다. 수성구 학군 보고 매매 가치 있을까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파시티이고 현금이 X라고 적혀 있네요. 현재 거주 중이고
1억 5천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지. 혹시 청아람일까요, 이게? 수성 알파시티 청아람 정도면 뭐 6억, 84 타입 기준 6억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도 입지를 좀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중심부로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동대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스티커도 이게 이렇게 떼는 게 어쨌든 비슷한 위치에 붙여져 있었을 거니까 지금 순서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동대구 쪽으로 해서 질문들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대구로에서 메인 3단지, 우리가 흔히 더샵 DOL로 동대구의 하성파크들이 이안 센트럴 D. 자, 요거 이외의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없나요? 당연히 아니죠. 지금은 1, 2등 아파트들만 올랐기 때문에 3등 아파트 정도에 좀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대구역 센터 하성파크들인과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양, 요거 두 개에 좀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샌디 더샵 DOL로 뭐 이런 식으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동화선까지 이런 3대장의 5구 타입을 보고 계시네요. 자, 3억 정도를 현금으로 보고 있는데 30대 초이고요. 동대구역 출퇴근을 고려해서 투자를 또 고려 중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자, 6억이 대체로 좀 넘어가고 있는 흐름들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서 5구 타입을 살 거라면 더샵 DOL로가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범어 입편한 질문을 좀 주셨네요. 자, 현금 1억 8천이고요. 전세 끼고 매수 희망, 갭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5구 타입 괜찮을까요? 자, 범어 입편한 돈 조금 더 주고 사는 게 맞을까요? 범어 입편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배 아이파크 1차, 요거 질문 주셨네요. 자, 30대이고 7천만 원 있는데 이 1차에 5구 타입을 사도 될까요? 이런 아파트부터는 이제 제가 그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최상단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니잖아요. 먼저 올라갈 만한 혹은 리딩할 만한 아파트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좋은 입지에서 1, 2등 정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3등 정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닌 중신축급 이하의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얼마에 사냐 싸움을 이제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 일대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단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눈길이 가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2차에서 좀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2차 질문이 때마침 나오네요. 20대가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월배 아이파크 2차 아파트 20대이고 7천만 원 있다. 그 안에서 고려를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죠. 지금 대구의 준신축구 아파트들이 월배 아이파크 2차, 청라운동역의 대신 센트럴 자이, 그 다음에 경대병원역의 삼덕 청아람, 그리고 이제 저 대구역 쪽에 대구역 센트럴 자이, 뭐 이런 것들이 한 5억 정도 수준에서 이제 또 5억 5천 구간으로 이제 바뀌어 나갔는데, 이제 올해 초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얘들도 충분히 오르는 아파트구나, 상징성이 있는 준신축 아파트다 정도로 엮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무난하다 정도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준신축급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 보시면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또 20대예요. 자, 20대이고 회사가 구미인데 죽전 자이르네, 후분야까지 돈 모으고 싶다. 자, 그리고 현재 2억 4천 정도의 현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2억 4천이면 뭐 분양 넣어서 또 돈 모았다가 대출 좀 받고 가볼만 하죠. 죽전 자이르네, 지금 빌리브 스카이의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뭐 분양가가 지금 9억 이상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뭐 계속해서 또 찍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상징성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죽전역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 뭐 청라운동역과 두류역과 죽전역을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장 아파트 측면에서는 청라운동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두류역이 이제 그 다음 차례를 신축이기 때문에 받아 나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죽전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지가 안 좋다 이런 표현보다요,
제 생각에는 입지가 오히려 더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 대장 아파트로서의 어떤 상세한 비교를 했었을 때 좀 떨어지는 게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학교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수요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빌리브 스카이가 대장 아파트로서 좀 상대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죽전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좋은 지역이 맞거든요. 그래서 자이른에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라 쪽으로 질문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남산자이 하늘채 5구와 남산 이편한 5구, 두류 이편한 74, 30세이고 보유는 2억 정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최근에 이 비슷한 질문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어서 뭐 이 중에서는 두류 이편한 74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디오엘로의 5구 한 6억 정도 수준, 특히 이 중에서 뭐 평소 똑같이 가보면 이제 결국 우리가 5구 타입이나 74 타입을 바라보는 건 거기에 있는 84를 못 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들의 84 타입 가격들과 비교를 해보면 답이 좀 쉽게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4 타입이 더 비싸게 거래된 것들을 사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디오엘로가 좀 더 눈길이 간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뭐 남자 5구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두류이 편안에 74 타입까지 또 올려줄 수 있으면 이런 것도 흐름이 괜찮을 것 같다. 자, 청라이스 자이 질문 주셨네요. 30대이고 청라이스 자이 향후 5년 이내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자, 저는 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항상 똑같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빨리 팔아야 된다. 투자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최대치가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만 바뀌어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좋은 입지들,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상급지는 많잖아요. 그런 상급지들은 먼저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 측면에서요, 사실 팔려고 하는 이유는 명백하잖아요.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파는 건데 결국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래서 투자 만족할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니까 청라이스자이 예를 들어서 84 타입이라면 8억에서 8억 5천 안에 팔아줬을 때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갈 수 있는 아파트가 더 좋으냐, 지금이 충분히 타이밍이 되겠느냐, 내 아파트에 집중하지 마시고 갈 아파트에 집중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남산 자이 하늘채 36세이고 현금 3억 있습니다. 7억 5천급에서 매수하는 걸 좀 고려하시는 거겠죠. 자, 3억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수성구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뭐 특강 시간에 그런 거 충분히 설명드렸을 거니까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남산 롯데 질문 주셨네요. 35세 신혼부부이고 자녀는 없는데 계획 중이다. 자, 남산 롯데 84 타입 제곡을 보고 있는데, 자, 현재 거주 아파트를 매도 후 5억 보유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남산 롯데를 사도 될까? 수성구 가셔야죠. 네, 수성구 가셔야죠. 자, 30대에 3억 있는데 남산 롯데캐슬 사도 될까? 수성구 가셔야죠. 자,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상징성이 아주 뛰어난 비수성구 아파트들, 1, 2등 아파트들이 다 실거래 상승을 해왔는 시점에서 특히 남산 롯데의 상징성은 어마어마하죠. 뭐냐면 지금 1등급들이 그래도 한 8억 5천 이상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두류역자이나 남산 롯데, 얘들은 실질적으로 9억 이상을 받는 아파트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는 거 어떤 실거주 가치를 넘어서서, 특히 이제 이 자리까지 오셔서 질문 주시는 거는 이제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9억에 사면 이게 10억이 2년 안에 찍힐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대출 이자나 취득로세 이런 거 다 고려하면 어차피 1억이 올라줘야 본전이게 되는 건데, 지금 사서 어차피 나중에 또 수성구로 넘어갈 걸 고려하시는 거라면 처음부터 거기를 타깃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요. 어차피 평생 살 수 있는 아파트는 극히 드물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고기를 좀 안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수성구를 먼저 고려 한번 해보셔라. 자, 그 다음에 더 펠리스트 대시양 30대이고 3억 있는데 43평짜리 사도 될까? 절대로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할인 분양을 하고 신축이기 때문이다. 근데 할인 분양해서 싼 거 절대 아닙니다. 이제야 팔리는 가격이 되었다라는 측면인 거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실거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팔리는 건요, 가격이 높았다. 그러면 그거 말 그대로 할인 분양이 아니고 이제 신축이 곧 아니게 될 건데, 여기서 남아있는 가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돈이면 수성구 가셔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범어 4동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네요. 자, 남자아이 1명이고 범어 4동에 진입한다면 투자금 13억으로 실거주와 투자로 추천 가능한 아파트는 뭘까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입지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부분이 되는 건데, 뭐 13억 수준이면 사실 제일 좋은 아파트를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범어 W라든지 아니면 힐스테이트 범어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분들은 40% 이하의 대출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당연히 그런 것들을 첫 번째 타깃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의 투자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매수를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예를 들어서 다음 대장 아파트를 바랄 수 있는 것들이 뭐 범어 4동 안에서는 가든하이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W 밑에는 궁전 맨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의 대형 평수들을 좀 노려서 깨끗하게 수리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힐스테이트 범어 질문 주셨네요. 40대이고 투자 현금 7에서 8억 정도 있습니다. 자,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는 안 올랐는데 지금 매도 후에 수성구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자,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기준은 똑같습니다. 40% 이하로 대출받을 수 있을 때만 노리는 게 맞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범어는 평수를 못 줄이는 게 아닌 이상은 과투자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7, 8억 정도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그런 재건축 단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 입지 안에서 그래도 신축급들 이상 노려주면 무난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자, 40%니까 말 그대로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최대 12억 정도 이하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노려 나가는 게 좀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성구 질문 주셨네요. 자, 초6과 초2 두 자녀를 두고 수성구에 거주 중이다 라고 말씀 주셨네요. 자, 현재 수성 3가 살기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요. 계속 거주를 할지 아니면 이사하고 학군지 만촌동에 갈지, 요게 고민된다. 야, 이게 사실 아파트가 안 나오면 저도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요. 뭐 정보 싸움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어디나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자금도 잘 모르겠고 좀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황금역 힐스테이트 리저브. 자, 요거 질문 주셨네요. 2단지에 오피스텔 들어가도 될까요? 아파트는 자금이 안 돼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오피스텔이 맞냐 아니냐 측면이 아니고요. 오피스텔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없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요, 그 동네에 있는 구축 아파트와 동급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저는 지난 3, 4년 정도 동안 오피스텔은 한 개밖에 살 게 없다. 뭐냐? 범어 W에 있는 오피스텔. 왜? 결국 이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요 지역까지 오피스텔을 바라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어나더 범어 요것도 이제 분양을 했죠. 가격대가 지금 이제 매물이 쏠리면서 낮아지는 게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해도 요 두 개 정도 선이지 그 밑으로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자, 범어 아이파크 질문 주셨네요. 30대이시고요. 자, 범어 아이파크 아이 한 명 있고 3억인데 4호선의 수혜를 받고 가치가 더 상승할지.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잖아요. 4호선의 수혜를 받는 건요, 발표된 직후입니다. 그런 것들 누구나 아는 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 개통한다라고 해서 가격이 더 올라가고 이런 구조를 갖추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발표되었는 직후가 가장 중요하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새롭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격은 그런 구조로 움직여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가격은 철저하게 어떤 아파트에 영향을 받느냐가 훨씬 중요하고, WA 시세를 우리가 기준 맞춰서 아이파크는 얼마 정도 되면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뭐 범어 아이파크 누구나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나 저평가 됐을까, 나중에 뭐 빵빵 띄워줄까,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받을 가격들은 계속해서 잘 받아 나가는 아파트다,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억 있고 범어 아이파크를 바라보는 게 지금 잘 이해는 안 되네요. 가격이 좀 매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다시 동대구역으로 왔네요. 자, 동대구 화성파크 드림 현금 3억 있고 생애 최초 가능할까요? 야, 이런 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안 돼요. 이건 GPT 돌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건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이샌디 질문 주셨네요. 32세이고 현금 4억 5천. 4억 5천 있는데 이샌디를 보면 안 되죠. 더샵 디오엘로와 이안 센트럴디. 자, 38세이고 현금은 2억 정도. 자, 디오엘로에서 5구 타입 정도, 이런 게 무난해 보입니다. 자, 범어 이편함과 수성 롯데캐스터 퍼스트, 그리고 범어 숲, 가장 상승 가능성 있는 아파트. 세 개 똑같습니다. 자, 세 개를 우리가 바라보는 건 동급이기 때문이고, 이 가치가 뭐 한 개 드라마틱하게 움직여 나가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 중에서는 수성 롯데캐스터 퍼스트가 실거주 가치가 사실 가장 뛰어나다라는 측면이 있죠. 실제로 호가라든지 실거래가도 조금 더 높은 경향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범어숲이 실거주 가치가 살짝 떨어진다, 그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자, 그런데 결국 이런 장단점이 또 상대적인 것들이 다 있다라고 했을 때 가격으로 풀어내면 먼저 조금씩 더 치고 올라가는 거 있어도 결국 비슷한 값들을 형성해 나갈 거고, 우리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은 그 정도 수준에서 또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좀 흐름이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 갈아타기의 수요가 붙을 수 있는 곳들이죠. 그런 아파트가 충분히 괜찮은 게 나왔다면 가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된다, 이렇게 쉽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크로에 대한 투자 가능할까요? 그래도 이게 좀 현금하고 이런 거 써주셔야지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냥 투자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용기가 부족하신 건가요, 이게?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범어 입 편한 세상 질문 주셨고, 30대 결혼 예정입니다. 자, 현금 8억으로 매매할 만한 투자 가치 좋은 아파트가 맞을까요? 8억으로 매매할 건 아니죠. 현금에 비해서 너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사고 있다, 낫다. 자, 범어 입편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2년 전세 후 입주하려고 한다. 아니, 지금 사세요. 자, 태평로 쪽에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자. 맞네요. 자, 달성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자, 실거주와 투자 개념으로 50대 있고 5억 현집 매도 후. 5억이면 요거 사면 안 되죠. 자, 요거 생애 첫 주택을 잘못 사용하셨대요. 자, 그래서 손해를 보고 처분 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있는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범어동에서 뭐 살 수 있는지 그거부터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청라이스자이 20평대 30대 3억, 이렇게 또 말씀 주셨네요. 자, 5구 타입이고 6억이면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캐스 골드파크를 지금 질문 주셨네요. 자, 5억대 수성구 진입 노리고 있다. 구축이라도 캐스 골드파크 33평 괜찮을까요? 5억대 중에서 가장 추천해줄 단지가 있나요? 자, 캐스 골드파크 무난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같은 5억대급에서 만촌 우방이라든지 아니면 범어 3동의 범어 태왕,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 세 개를 이제 같이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아파트는 다 구축이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에 영향을 받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범어동이나 만촌동을 좀 고려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연식이 조금 더 됐다 하더라도. 자, 힐스테이트 황금동 질문 주셨네요. 자, 저희 지도상에서 이 힐스테이트 황금동이 없다고 적으셨네요. 자, 유치원 초등 자녀 있는데 어떨까요? 저층도 괜찮을지, 범위랑 비교하면 어떨까? 자, 현금은 4억 정도 있다 말씀하시네요. 가격대가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결국 2019년식과 2015년식의 가격대가 비슷하다는 건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2015년식의 가치가 높다는 뜻이겠죠. 입지적으로나 아파트
가치 측면으로.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게 딱 붙어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많은 수요가 몰릴 만한 아파트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는 뭐 범어 2편안 이런 게 좀 더 눈길이 가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류역 자이 전망. 자, 50대이시고 이거 어떠냐? 뭐 그래도 비송구에서 10억을 가장 빨리 찍을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런 흐름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뺐던 건데 광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자, 토제 광명 철산에 있는 뭐 재건축인가요? 아니면 신축 아파트 요즘 많이 들어왔죠. 그거 매수 후에 대구 실거주 매수를 고민 중이다. 그 광명철산이 이미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대구에 실거주 매수를 고민 중인데 초4와 초2 자녀가 있는데 대시 센트럴 자이와 침산 코롱 하늘채 둘 다 9평이고 메트로 팔레스는 37평 정도 고려하고 있다. 그럼 대략 한 5억에서 5억 5천 사이 급인 것 같거든요. 자, 5억에서 5억 5천 급이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올해 참 5억대에서 많이 거래가 됐던 게 결국 만초 누방이랑 범어 태왕이랑 그리고 황금동 롯데캐슬 이런 곳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입지를 최우선하는 선택들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메트로 팔레스 37평까지 노린다면 사실 뭐 투자를 조금 진행해 봤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런 입지 괜찮은 곳의 대형 평수들을 경매로 또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주신 아파트 이거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최대한 다시 연령대를 구분해 보긴 했는데 오셔서 아시겠지만 뭐 30, 40대 분들이 가장 많았어서 30, 40대를 좀 묶어서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대라든지 뭐 50대 이런 부분들은 좀 작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연령대가 없긴 한데 내용이 좀 애매한 것도 이렇게 또 분류가 살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20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끌에서 7, 8억짜리 1등을 사는 게 맞냐, 아니면 4, 5억짜리 3등을 하는 게 맞냐. 첫 집에 알맞는 집값은, 첫 집은 무리하셔야 됩니다. 아니 처음인데 무리를 안 하면 대체 언제 무리를 하겠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물론 감당할 수 있냐 없냐는 별개의 문제겠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무리를 하는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최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입지를 딱 잡아 놓으면요, 거기서부터 더 떨어질 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뒤처지진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입지를 이제 처음에 잘 못 가져가 버리면요, 이것보단 당연히 더 나가면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체 얼마나 많은 갈아타기 기회를 갖추게 될 것이냐, 이 계속 고만고만한 데서 또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사보신 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처음은요 무리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핵심이고, 그 좋은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그런 옳은 경험을 하셔야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더 빠르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추기보다는 오를 수 있는 아파트냐에 집중하셔가지고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학년기 뭐 30대부터 40대 뭐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 시점으로 4억대 추천해 줄 수 있는 아파트 있을까요? 4억대는 없습니다. 자, 올해 1월에 대구 부동산 6억 이하 투자하려다가 주식에 집중해 왔습니다. 수익률이 다행히 좋지만 결국 노리던 집들은 생애 최초 보금자리로 한도 6억을 넘어가고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대구 상급지 투자 괜찮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좋은 아파트 최우선적으로 입지를 노리시죠. 자, 범어동 메인 구축의 가치가 앞으로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결국 수요가 몰릴 곳이 어디냐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강 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2023년도에 우리 대구 전체적인 시점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면 그런 신축의 수요가 이제 갈아타기의 수요로 자연스럽게 변할 시점이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입지를 놓치지 않는 선택지를 가져가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가격이란 것은 우리가 뭐 신축 따로, 준신축 따로, 구축 따로 이렇게 뭐 구분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요. 결국 입지라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이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넘어오는 거다라고 본다면은 뭐 우리가 돈이 있는데 구축을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입지를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구축이라도 바라봐야 된다. 왜? 입지가 핵심이니까.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축발이 약해지면서 결국 입지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범어동 메인 입지의 구축 아파트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셨는데, 야, 방금 답변 드린 거 그대로 적으셨네. 자, 구축 아파트는 이미 연식이 오래돼서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된다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 안 올랐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무주택자, 저도 무주택자인데 지금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그리고 외곽지 신축을 살지 도심지 구축을 살지, 좋은 입지로 가야 되고요. 야, 뭐 그러면 혼인신고 비과세 특례를 노려보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셔가지고 돈 합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가 무엇이냐, 이런 고민들을 해 나가는 게 효율적이다. 자, 현재 남산 2편은 5구 타입 가지고 있고, 결혼하게 되면서 범어 2편한 세상 8사 구매 고민 중인데 괜찮은 선택지일까요? 아니면 다주택자로 해볼까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하지 마시고요. 자, 범어 아이파크 1차 30대 후반, 그리고 8억. 자, 최근에 아이파크 매수하였는데 2, 3년 후 갈아타기 한다면 W가 나을지 3위구역 분양권을 사야 할지 고민이. 두 개 중에는 3위구역 분양권이 투자적 가치 측면에서 내 돈이 좀 적게 들어간다. 이게 좀 좋은 포인트가 되겠죠. 자, 6억 아파트 기준 입지 좋은 곳에 5구 타입과 입지 떨어지는 8사, 입지 좋은 곳에 5구 타입입니다. 자, 만촌 3동의 만촌 3차 화성파크드님이 26평 거주 중인 3인 가족입니다. 3위구역 청약 이후 저희 집 가격도 오를까요? 그러면 이제 대충 3위구역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주가 거의 끝났을 거고 철거 진행하고 있겠죠. 그러면 3년 정도 공사 기간 거치고 또 이제 2년 정도 비과세 기간 거치고 최소 6년 뒤쯤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거래가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면 지금으로부터 32년 정도가 될 거고, 아파트는 한 5년 내지 6년 정도가 좀 피크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넉넉 잡아 생각한다면 30년도 중후반 정도까지는 좀 길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자, 신축이 트렌드라는데 입지 좋은 신축 금액이 어렵다면 입지 좋은 수송구 10년차와 비수송구 최신축 뭐가 좋을까요? 입지 좋은 수송구 10년차를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대 첫 내 집 마련, 수송구의 허름한 구축, 2급지의 준신축. 야, 그냥 구축이라도 쓰셔도 될 것 같은데 허름한 구축이래요. 이게 사실 아파트로 나와야지 뭐 정확한 답변이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애매할 때는 입지를 최우선하셔라. 고민될 때는요, 입지 우선하세요. 자, 30대 아이 1명, 3인 가구입니다. 갈아타기를 경산 핵심지로 이동했다가 옮기는 게 나을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금액을 모은 뒤 상급지로 이동할지. 중산동으로 가시죠. 집도 분양이 나왔다, 그쵸? 자, 장기 투자 관점으로 실거주 아파트 매수 고려 중입니다. 자, 현재 매수 시점이 맞을지. 이거 고민하면 답 안 나옵니다. 뭐 살지가 고민이어야 돼요. 자, 내 금액이 나와야 되고, 제가 그래도 특강 때 어떤 흐름까지 왔다 정도는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거기 기준으로 좀 초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1억짜리 미니 아파트 주택자입니다. 1억짜리, 그쵸? 이 집을 절대 팔 수 없을 때, 절대 팔 수 없다. 이런 게 진짜 어렵다, 그쵸? 실거주 목적 아파트 매매 가격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부부 연봉이 1억 정도이고, 아직 자녀는 없다. 자, 모금 자금은 4천만 원인데 회사 대출 7천만 원 가능하다. 총 1억 1천만 원 정도. 뭐 1억 1천 정도로 우리가 80% 대출 받을 때는 말 그대로 5억까지 바라볼 수는 있다. 이게 이제 최대치가 될 것 같고, 아마
그 오프라인 상담을 현장에서 상담을 했던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때 뭐 분양권도 좀 노리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가지고 지금 당장 목돈이 없을 때 좋은 투자법은 분양권, 재건축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시간이 이제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병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 신혼부부 자산이 1억 2천 있고요. 부모님 집 자가 있음. 자, 대출 연끌해서 이사 가야 하시는 거 추천하나요? 내 상황에 대한 최대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냐, 사실 요게 나와야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뭐 부담스러운데 아파트에 대한 확신도 없이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하는 건 원하는 대답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한 달만 배우면 또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지 스스로 기준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얻어 나가셔라. 지금 당장 뭐 급하게 결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무자녀이고 자녀가 생길 시 구축 2억 이하 전세를 들어갈지 투자금 모아서 신축이나 준신축 들어갈지. 자, 친정과 가까운 쪽에 삼성 브리티시 용산이 있습니다. 전세는 당연히 선택할 게 아닙니다. 어차피 또 다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일 거기 때문에 제가 올해 초를 기점으로 슈퍼사이클이라는 영상을 찍어내면서 뭐라도 잡아야 되는 시점이다, 대구 기준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어디까지 순서가 왔고 내가 지금 다음을 이제 노려 나가야 될 게 뭐냐, 그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뭐 삼성 브리티시 용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성구 중구축급도 싼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같이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자, 30대 초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전세 살고 있고 만기가 내년 초입니다. 가진 현금은 4억 5천 정도 되고 한 7억 정도까지 가능한데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에 세를 줄지, 그럼 좋은 아파트를 가지는 게 핵심이니까 더 좋은 입지에 더 좋은 아파트를 사실 수 있다면. 자, 그래서 관심 있는 게 L4의 소형과 버머 에스케이프 소형 그 외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이게 조금 어렵다, 그쵸? 조금 어렵네. 두 개 중에 뭘 해도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뭘 해도 그냥 가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뭐 충분히 무난한 선택이 될 것 같다. 자, 최근 첫 집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집 갈아타기는 하락장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갈 수 있는 금액대가 되면 상승 하락에 상관없이 하나요? 자, 가격은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만 유지하고 딴 것만 하락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더 좋은 곳들은 비슷한 흐름이거나 더 좋은 흐름을 또 가져갈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금액이 되면 그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남자 5구 타입 매수 후에 거주 중인데 신생아 특례 전 혹은 후 갈아탈 시기 고민 중입니다. 아닙니다. 더 좋은 아파트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곧 결혼 앞둔 예비 신혼부부이고 모아둔 자금 2억 정도의 대출 4에서 5억 정도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구역 치성 오페라 힐스테이트 어떨지 뭐 답변 들었다, 그쵸? 특강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가격적으로 2차 분양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7억까지는 고려해보면 하지 않나. 자, 자가 매수 알아본 지 한 달 만에 더샵 리비테르 1차 5구 타입 매입했는데 불장에 쫓겨서 똑바로 매수한 건지 불안해요. 다음 집은 어디로 갈아타야 될지. 항상 불안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첫 집이든 두 번째 집이든 세 번째 집이든 간에 모든 집주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사실 또 사자마자 이것보다 이걸 샀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요, 많이 생각이 드는 건 이 최대치는 없구나. 어차피 그때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우리가 그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보다는 우리가 단계를 빨리 밟아주는 게 중요하겠구나. 왜? 어차피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점이 명확하잖아요. 대구로 치면 뭐 나 언젠가는 범호동 가겠다, 혹은 나 언젠가 서울에 가겠다,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 정말 좋게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요, 단계를 빨리 밟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단계일 뿐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잘 밟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무조건 뭐 2년을 다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은 아니면 정말 2년이나 3년 만에 바로바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다음 단계들도 잘 밟아 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뒤 갈아탄다고 가정하고 6억 이하 단지 중에서 아래 4곳 중에 가장 기대치가 높은, 아니 3년 뒤에 갈아타는 건 저도 몰라요. 네, 이건 아닙니다. 자, 안녕하세요. 동대구 더센트로 대시양 분양받아서 보유 중입니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자, 매도는 더 좋은 거 갈 때 파는 겁니다. 주식이 아니에요. 자, 생애 첫 주택을 쓴 상태에서 자본 3억에서 3억 5천으로 태평로 동대구 남산 고민 중입니다. 자, 수성곡하세요. 자, 전세 살고 있는 30대 부부입니다. 언젠간 내 집 마련을 해야 하고 27년 11월에 집을 매매할지 2년 더 살고 29년에 매매할지 고민입니다. 무주택자분과 1주택자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항상 질문 내용이 무주택자분들은 언제 살까요?를 물어보고요, 1주택자분들은 다음 걸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기준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저는 언제 살까요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면 23년도에 가장 안 좋았던 대구 시장일 때요, 뭐 제가 이런 영상 같은 거 올려도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 뭐 대구에서 압도적인 1등인데 집을 사도 되냐 라고 묻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 그때 뭐라도 했는 사람이 승자가 됐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얼마에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요거는 제 역할입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구 아파트 지금 산다면 뭐 살까요? 이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혼집 마련을 위해 입지와 오른 입지를 고려하며 집을 마련하자니 무리한 대출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매매를 하는 것이 맞을지, 전세를 살면서 자금을 더 모으는 것이 맞을지, 적당한 가격대 집 매매가 맞는지, 뭐 이게 사실 첫 집이다 보니까 비슷한 고민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집은 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무리 수준이 또 이게 사람마다 혹은 경험마다 너무 다르겠죠. 생각하시는 무리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DSR 40%라는 게 이미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 차주들의 평균이 40%라는 거니까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능력이라고 또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집을 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당연히 대출을 받으시되, 어떤 집이 가장 먼저 오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면 증언 같은 조금 망설임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사실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라리 어디서라도 수업을 좀 듣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급한 게 제일 문제죠, 항상. 자, 수성구 중동에 첫 집을 마련한 상황인데 아직 시세가 회복되지 않아서 갈아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더 좋은 집을 갈 수 있다면 당연히 갈아타면 됩니다. 자, 30대 부부입니다. 아이는 딸 1명, 7세입니다. 수성구로 이사 계획 중이에요. 6억대 중후반 아파트로 갈아타기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범호동에서 6억대 중후반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 공급이 없는 시기에 대장 아파트 저층이라도 매매해야 되는지, 다음 공급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자, 지금은 대장 아파트 저층이 꽤나 저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주택을 잘못 사서 5천 정도 손해를 봤는데 일시적 2주택에서 다른 가치 있는 집을 살지, 당연합니다. 뭐 돈을 벌었든 안 벌었든 간에 다음 집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더 좋은 집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사면 집값 떨어질 것 같고 금리는 오르고 대구에 공급 없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세요. 저희 한 달 수강하면 충분히 기준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까, 나한테 최선을 찾으려고, 내 기준을 잘 잡으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큰 위안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직장 위치가 계속 주기적으로 옮겨지는 공무원 부부입니다. 현재 청약 당첨으로
범호 화성파크 DR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향후 경산, 안동, 구미 등 경북 내 다른 도시권으로 옮겨야 해서 전세 등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뭐죠? 청약 당첨됐고 지역을 옮겨가면서 전세를 해야 되는데 뭐가 고민이죠? 고민할 게 없어 보입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올해 첫 주택 마련을 했습니다. 매수한 부동산의 투자성도 중요하지만 2, 3년 후 갈아타기가 현재 고민입니다. 현재 매수 부동산은 9억 정도 되고 갈아타기 아파트 추천드립니다. 야,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자, 호가는 높고 금리는 오른다고 하고 공급 없다. 자, 요즘 비수송구 대장에 대한 리뷰가 많은데 학령기 때는 수송구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일정 기간 살 지역으로 리브 수송구를 생각하고 매수는 신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든 애매할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지금은 딱 갈아타기 수요가 많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50대 이상인 분들이 비슷하게 적어주셨어요. 인상 이막에 대한 노후 투자, 앞으로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은퇴 후 편히 살 수 있는 집은 자녀에게 똘똘한 한 채 사주고 싶어요. 50대 후반인데 범호자의 매도 시기 궁금합니다. 투자를 위한 과한 대출 50대 해도 될까? 정말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남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고 빚도 많이 받기 싫고 제가 무리한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자식들과 한번 대화를 잘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자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들을 좀 꾸준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좀 옮겨가지고 노후에 좀 살만한 지역으로 그래도 수송구 안에서 뭐 구축이라면 가격이 고만고만하니까 어차피 노력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90년대 아파트는 그 2호선 라인 어느 지역이나 할 거 없이 어차피 가격이 크게 많이 안 올랐어요. 변동이 거의 없고 특히 수송동 이런 데에서는 비수송구 아파트는 가격대도 또 거의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앞으로 3, 40년 이상 생각해서 그런 입지가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라고 통틀어서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른 내용들은 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강 저희가 오랜만에 한번 진행해 보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오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훨씬 더 노력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특강 진행되었던 것들 또 천천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